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 텐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료 체계가 변환이 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새 방역 체계 첫날이었던 어제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원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게 됐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방침이 바뀌었지만 안내가 부족한 곳이 많았고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첫날이었던 터라 검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진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명단을 정오쯤에 공개한 탓에 동네 병의원이 진료 참여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서 준비가 늦어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이유로 보입니다. 이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동네 병의원의 진료 참여가 시급한 문제가 됐음에도 정부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채석장 현장의 안전점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창원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8시 35분경 발파 작업을 앞두고 날이 추워 모닥불을 피웠던 게 화근이 됐는데요. 불이 붙은 불씨가 폭약, 폭발에 사용하는 뇌관에 들어있는 상자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재작년에 정부의 70 대책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를 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이는 등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천안, 아산, 부산, 창원 등에서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해서 이를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에너지 시장이었는데요. 그제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약 6,600원으로 전날보다 16%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수입량의 43%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이 유럽의 가스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중동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 등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22,907명을 기록했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7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64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399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72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절기 입춘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날은 나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등 많은 곳에는 7cm가량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선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동안에도 이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네. 행복진료실 문 여는 날입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님, 그리고 화요일에 뵙던 배우상 한의학 박사께서 오늘 특별히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본 요리연구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의 선생님을 더 모셨는데요. 안과 전문의 김참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차입니다. 오늘 안과 질환이구나. 그렇죠.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안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진료 주제 힌트 주세요. 뭔가 뿌옇죠? 뭔가 뿌였네. 그렇죠? 안개각형 네. 미세먼지. 오, 미세먼지. 먼지와 관련된 게 미세먼지가 아닐까요? 눈에 나쁘다. 오. 눈에 안 좋은 뭐 이런 건가? 시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 예. 나이가 드니까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이렇게 왜 바늘기. 바늘깨 끼워달라고 어. 자꾸 그러셨잖아요. 예. 왜 저렇게 바늘을 못 끼시지 그랬는데 예. 제가 요새 그거를 실감해요. 오. 혹시 노안 아닐까요? 노안? 노안. 근데 이렇게 어. 지금 뿌였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시력이 옛날엔 또렷했거든. 네. 정신도 또렷했어. 지금은 눈도 시야도 좀 뿌렸고 네. 가끔 정신도 좀 뿌옇고. 요리하는 분들은 나이 드시면은 아니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그러면 안 네. 되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짐작한 게 맞을지 눈이 좀 침침하고 뿌여운 거. 네. 첫 번째 힌트였고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실명 원인 1위가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실명까지 가면 노안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제 노안은 저도 이제 한 5학년쯤 어. 되고 나니까 진짜 노안은 그냥 다 우리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 이렇게. 근데 이 설마 이 노안이 실명 1위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노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심각한 문제일 것 네. 같은데. 자, 그럼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빨라지는 백내장, 중년의 눈이 위험하다입니다. 백내장 관련된 얘기였네요. 아니 우리가 저 백내장 얘기는 많이 들었고 나이가 들면 백내장 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게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젊은 층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60세 이상의 백내장 유병률이 80.5%. 네. 이게 5살만 더 높여서 65세로 가면 9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40세 이상의 백내장 유병률이 42% 정도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연령대에 생기는 백내장도 많아지고 심각해진다는 증거죠. 아니, 저는 백내장 하면 그냥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네. 질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40, 50대 백내장 진료를 받는 분이 저렇게 많다? 정말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후천 백내장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40대 이상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백내장은 중년 인구의 안구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은 백내장을 진료받은 50대 환자의 비율이 2017년에는 42만 8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5천 명으로 늘어 와. 3년 새 20.24%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백내장 하는데 백내장이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알고 가죠. 네. 네. 우리 눈은 보통 검은 자가 있고 홍채 뒤에 이렇게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있습니다. 네. 이 수정체는 가까운 걸 볼 때 두꺼워지고 먼 걸 보면 얇아지면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게 되면 이걸 백내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증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 눈동자의 색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변색이 되고요. 네. 백내장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인지가 쉽지 않아서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초기 증상이 없어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방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백내장 발병이 빨라진 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백내장 발병이 빨라진 손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이 때문에요, 당뇨병 등과 같은 성인병 증상이 증가하게 되면서요, 백내장 발병이 빨라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이죠. 또 외부 자체의 자외선 자체가 강하게 되면서부터
눈 자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디지털 기기,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진 것도 백내장 발병을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1명이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아니 근데 아까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힌트로 나온 게 전 세계 실명 원인 1위 이렇게 돼 있어요. 백내장이 그런 거예요? 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세계 실명 1위의 원인은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의 경우 초기 노안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하는 증상을 자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기도 좀 더 쉽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르기도 하거든요. 한 자료에 따르면 실명 원인의 3분의 1이 백내장이고 시각장애인의 6명 중 1명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실명 원인 1이라고 해놓으시고 피해갈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예. 무서워요. 근데 뭐 나이가 들면은 노안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 어쩔 수 없더라도 늦게 오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의학의 발달 또 신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만약에 120살까지 사는 세상이 왔는데 119살쯤에 백내장이 온다면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죠? 그건 좀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내 눈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시기를 좀 늦추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백내장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특별히 이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 선생님이 준비한 실명 위험 1위 백내장으로부터 우리 눈을 지킬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전 하겠습니다. 세계 실명 원인 1위라니까 무서운데 네, 무섭죠. 우리가 이걸 늦출 수 있고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일단은 좀 안심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빨라지는 백내장, 중년의 눈이 위험하다.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백내장 클리닉 세 분 선생님이 같이 하시죠. 든든하죠. 오늘은 좀 네. 깔끔한데 한 번에 다 그냥. 네, 이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두려워지고 또 앞으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행복진료실에서는 백내장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백내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제가 모아왔는데요.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백내장 파헤치기 베스트 3인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에 관한 질문. 노안. 노안입니다. 저도 이게 가장 궁금해요. 아니 우리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노안이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노안이 오면 백내장이 온 건가 이게 착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백내장하고 노안은요,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고 뽀얗게 좀 흐려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노안 같은 경우에는요, 먼 곳은 잘 보이는 반면 백내장은요, 먼 곳도 흐리게 보이는 차이점이 있죠. 또 돋보기 같은 경우로 시력을 교정했을 때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시력 교정이 잘 안 됐지만 노안 같은 경우는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이럴 때도 가까운 곳에 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먼 거는 그래도 보이잖아, 노안은. 네. 근데 백내장 다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내장의 또 다른 증상 어떤 게 있어요? 백내장의 중요한 자각 증상은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시력 저하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백내장을 진단받은 50대 남성분의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낮에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심했고 야간에는 빛번짐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예. 내원 당시 시력은 먼 거리는 0.4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0.3 최대로 교정을 하시더라도 0.6밖에 못 보셨는데요. 수술 후 3개월 뒤에 시력이 모두 1.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심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백내장의 혼탁의 발생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총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 본인이 느끼는 시력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다 보니까 백내장이 꽤나 한참 진행되고 나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내원 당시 맨눈 시력이 0.2셨고 최대로 교정해도 0.4밖에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4단계 이상으로 백내장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1.0으로 교정되셔서 세상이 밝아지셨다고 하셨다는 게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자, 근데 오늘이 저를 위한 날이잖아요. 왜냐면 중년의 눈 건강인데 이제 제가 중년이고 눈이 안 좋아서 안경까지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갑자기 좀 안 보인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안과 가서 안경 가서 이렇게 나 렌즈를 좀 안경점에, 바꿔볼까? 맞아. 네.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백내장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또 다른 자각 증상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백내장의 대표적인 자각 증상 두 번째는 눈부심과 빛번짐 현상입니다. 이 증상에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백내장을 앓았던 프랑스화가 모네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두 그림은 모네가 같은 장소를 그린 그림입니다. 색감과 붓터치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왼쪽은 백내장을 앓기 전 59세에 오른쪽은 백내장이 심하던 82세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증상은 형태가 뭉개지고 빨간색, 노란색 위주로 강렬한 색조가 두드러지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모네는 밝은 곳에 색깔이 구별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혼탁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시야가 넓어져서 백내장 환자분들 중에서도 밤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꼭 네. 수술 처방이 내려지더라고요. 백내장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백내장은 당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내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면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점점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한번 이렇게 혼탁해진 수정체가 다시 투명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수술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때요? 네, 그렇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주요 수술에 대한 통계 연보를 발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 건수가 70만 2,621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65세 이상이 되면은 안과 질환 중에서 발병률 1위에 기록되는 게 역시 백내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 통계 연보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발병률의 증가폭이 일어났던 게 바로 차 박사님 같은 이제 50대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세대들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술이라 그러면 일단 겁부터 나잖아요. 근데 특히 이게 눈 수술이라 그러면 좀 무서움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눈 수술이라고 하면 되게 두려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삽입되는 렌즈의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작거든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지도 잘 않아요. 보이시도 않으시죠? 네. 네네. 실제로 이 크기는 지름이 광학구가 6m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또한 수술 또한 그냥 안양구로 점안으로 마취하고 20분에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앞에 모형을 보시면 한 3mm 정도, 3mm 미만으로 각막을 절개하고 나서 눈 앞에 들어가면 그 껍질인데 껍질을 원형으로 제거하고 초음파 장비가 들어가서 수정체를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이 작은 인공수정체를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회복조차도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1개월이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렌즈가 저렇게 조그매서 놀랬고, 그러니까 이 안에 저렇게 6mm 정도짜리가 문제가 생겨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생기는 거고, 네. 그걸 수술에 의해서 갈아주면 또 회복이 되는 거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0-30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금방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달이면 회복이 된다고 그런 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백내장에 관한 질문 베스트 3. 두 번째 보시면 백내장. 그래. 백내장이에요. 아니, 이것도 많아. 맞아요. 그리고 전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우리 어르신들이 백내장, 녹내장 얘기하시는 거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백내장은 눈이 하얘지고 네. 녹내장은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떤 병인지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색에 대한 말은 차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사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일단은 변하는 눈동자의 색깔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검은 동자가 하얗게 변한다라고 해서 백자를 붙였고요. 네. 녹내장 같은 경우는 검은 동자가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녹자를 붙였습니다. 내장은 눈 안에 질병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만 이 질환 자체의 증상 차이를 보게 되면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리게 보이는 반면요. 녹내장은요. 주변 시야가 좁아져서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조리개가 다치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백내장 오면 녹내장도 맞아, 같이 맞아. 온다. 근데 그게 맞아요? 이 녹내장이 있으면 백내장이 유발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반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내장이 있으면 녹내장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이상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정체 이상 때문에 만약에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경화되기 시작한다면 안압이 상승하고 이것이 시신경에 이 손상을 유발해서 또 녹내장까지 이어질 수 있죠.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 70대 녹내장 환자의 사진인데요. 수개월 전부터 시력이 저하됐고 흐리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백내장 증상과 비슷하지만 이분은 유독 밤눈이 많이 어두워지시고 낮에 불을 끄면 어둡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네. 검사 결과 안압은 15, 16으로 정상이었지만 안저검사에서 시신경 다발 결손이 확인되었고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녹내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녹내장도 백내장처럼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현재 녹내장은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앞전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녹내장 안약을 넣으면서 시신경 결손이나 시야 결손이 더 발생하지 않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결국 치료라고 보겠습니다. 백내장인 경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녹내장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완치가 안 된다니. 근데 녹내장인 거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진단을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 안압만 재도 금세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요. 안과에 방문하셔서 채 1분 정도만 시간을 들이시면은 안압을 재보실 수가 있고 10에서 19 정도의 안압이 나온다면 정상 범위인데요. 그런데 정상 안압일 때도 발생하는 녹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신경의 구조를 본다거나 OCT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시야 검사 같은 것들을 함께 병행하시면은 쉽게 녹내장을 진단받으실 수 있어요. 안과학회에서는 40대 이상이라면은 한 번쯤 이런 검사를 꼭 받아보도록 권고하고도 있으니까 네.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거구나. 이렇게 눈 뜨고 계세요 하면 뭐 바람 같은 게 팍 나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안과도 좀 자주 가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검사도 틈틈이 받아줘야 되고요. 자, 이어서 백내장에 관한 질문 베스트 3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안구건조증. 저도 이거 저거 굉장히 있어요. 많죠. 맞아요. 네. 얼마 전 국제저널에 실린 한 국내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백내장 수술 전에 안구건조증을 치료했더니 수술하지 않았던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서 수술 결과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요. 안구건조증을 2주간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때 수술 후에 인공 수정체의 도수 예측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래서 안구건조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백내장 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이 268만 명이에요.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거기도 하거든요. 이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처음에는 뭐 시력이 조금 손상되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벼운 증상들로 시작을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결막염이나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백내장,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월 달 지금 그리고 네. 50대 이상의 여성 지금이 가장 안구건조증으로 치료가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시기라고 하니까
아마 요즘 들어서 좀 건조하고 또 실내 네. 난방도 많이 된데다가 이 12월, 1월, 2월 동안에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쩐지 그게 딱 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요새 정말 눈이 뻑뻑하고 그래서 네. 이 인공눈물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 명절 끝이고 막 이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오. 진짜 지금 딱 들으면서 저희가 맞아요. 이곳은 동시에 쳐다봤고. 그렇죠. 네. 근데 그죠. 제가 이 인공눈물 자주 쓰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눈물막은 보통 바깥쪽부터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 보통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층 중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인공눈물을 사용하게 되면 눈물을 붙잡아둬서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공눈물은 환자의 눈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층에 문제가 생기면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 20대 때는 눈에 이게 티끌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을 딱 감고 살짝만 있어도 이게 눈물이 쫙 나면 네. 이렇게 제거가 됐는데 요즘은 티끌이 들어오면 정말 눈을 이래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내가 안구 건조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을 통한 방법은 첫 번째로 세각등 현미경 검사, 두 번째로는 눈물막 안전성 검사, 세 번째로는 염색약을 사용해서 각막의 표면을 관찰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실제 안구 건조증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세 여자분의 눈 사진인데요. 이분은 6개월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렵고 시야가 많이 흐리게 보이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녁이 되면서는 모니터가 많이 흐리게 보이고 눈물에 이물감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기 보시는 사진은 각막을 염색한 사진인데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녹색으로 점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저게 네. 이제 각막 미란이라는 거라서 눈물이 건조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상처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상처도 있지만 지금 약간 검은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 노크랑 갈라져 있는 게 있죠. 저게 눈물막이 깨지는 겁니다. 저 깨지는 시간이 3에서 4초 만에 깨지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분은 검사 결과를 통해 안구 건조증 2에서 3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앓고 계셔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거든요. 보니까 이것도 검사하고 치료해야 되는 게 많네요.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눈물 분비량을 네. 측정하는 쉬르머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검사 용지를 아래 눈꺼풀 가쪽으로 끼워 넣게 되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있으면 눈물로 종이가 젖게 되는데요. 네. 눈물에 젖은 거리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5mm 미만일 경우에는 극심한 안구 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우리 네, 보자마자 맞아요.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네. 눈 감고 한 5분 정도 있으세요? 네. 했어요. 다 하셨죠? 네네. 했죠. 네. 했죠. 네.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결과는 참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분께서는 오른쪽 눈은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오른쪽? 네, 왼쪽도 거의 건조증 1, 2단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요? 다행히 장예인 아나운서는 눈이 아주 촉촉하고 건강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인데. 젊은이라. 지금은 지그시 감아도 다 나가잖아. 네, 이보은 선생님께서도 오른쪽은 한 7mm 정도밖에 눈물이 나오지 않으셔서 약간 그래요? 건조감이 있으신데 제일 문제는 차윤환 박사님. 차윤환 박사님은 아예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장 극심하게 건조증을 앓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제가 것 같아요. 오늘 안 게 뭐냐면은 제가 피는 모르겠지만 눈물은 없는 남자였더라고요. 진짜 이거. 아니 오늘 보니까 차윤환 박사님 그리고 이재용 MC는 안과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니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 사내는 모름지기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울지 말라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나라가 곤란해졌을 때 한 번. 그쵸. 아니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죠? 너무 눈물을 참고 살았어.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 네. 뭐 수술법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죠? 안구 건조증은. 네, 건조증은 사실 수술하는 거는데 정말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 하고요. 대부분 다 보존적인 치료인 인공 눈물이나 다른 안약들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두분한 거 진짜 하나도 안 관리해야 될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백내장이 또 이 실명 원인 1위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 관계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한번 네네.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식 수술을 한 사람도 백내장 수술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궁금하네요. 라식 수술이 이게 1990년대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제 시력 교정술이죠. 당시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들 받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거의 3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때 이제 받았던 이 1세대 라식 세대들이 이제는 노안이 찾아올 만한 그렇죠. 나이가 됐다는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노안이나 백내장 때문에 또 안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라식 수술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은 이 각막을 깎은 면이 좀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라식 기법도 많이 발달돼서 이제 그런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오래전에 라식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 렌즈를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선택을 잘하고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50이 되고 그러니까, 중년에 뭐 백내장이 언제나 옆에 와 있는다. 그런데 이런 거로 좀 병원에 가서 만약에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언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있어도 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최대한 늦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적당한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 후의 실형 이후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에 얼만큼 큰 불편함을 느끼는지 환자의 정도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불편감이 백내장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수술 이거는 아니란 얘기군요. 이게. 네,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할 문제고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도 백내장에 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백내장의 주된 요인이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백내장의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뭐 가장 흔한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외상이라든지 또 수술 후유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 장기간 스테로이드 저만액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아이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천적인 수정체 이상이 있다거나 다른 안 질환을 타고났을 경우에 더 많이 생기겠죠. 드물지만 역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린이에게서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살펴보면은 어린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 10,000명당 1명에서 15명 정도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10,000명당 1명 내지 3명 정도가 백내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애들도 사진을 보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백내장을 진단받은 23세 여자 환자분의 눈 사진이고요. 매우 젊은 나이에 젊은데 백내장이 23살이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이고야. 이분의 경우 소아 시기에 발병된 제1형 당뇨로 초등학교 때부터 당뇨를 조절했다고 하고요. 2년에서 3년 전부터 중심 시력이 저하돼서 병원을 내원했다가 백내장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내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렇게 젊은 나이에도 어린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백내장이군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양쪽에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 한 번에 수술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따로따로 하는지 한 번에 하는지. 물론 가능은 합니다. 뭐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안전을 위해서는 양쪽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한쪽을 하고 경과를 본 다음에 반대쪽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겠네. 간혹 이제 소아나 치매 또는 뇌성마비 있는 환자분들은 단순히 점막 마취로 부분 마취로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통해서 할 때는 양쪽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이 이렇게 한쪽 눈에만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좀 더 드물긴 하고요. 보통 백내장은 양쪽 눈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쪽 눈이 심한 경우에는 심한 쪽을 먼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경과를 보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쪽 눈을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시력이 좋아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반대쪽 눈도 수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로감도 있고 두통이나 구토, 복시증 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양쪽 눈에 시력을 맞추는 것으로 두고 사실 수술 방법은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제 백내장의 소견을 받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백내장도 재발돼서 혹시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혼탁해진 백내장을 제거하고 이렇게 인공수정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사실 재발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하고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약간 시력이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재발한 건 아닌가 해서 오시는데 이거는 후발 백내장이라는 증상입니다. 후발 백내장은 보통 수술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공수정체와 그 낭 사이에 상피세포가 자라나면서 그 막을 이뤄서 약간 시력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후발 백내장은 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백내장 하면 수술에 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안약을 잘 점안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은 눈을 비비는 행위를 좀 삼가해 주시고요. 수면할 때는 되도록이면 보호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주위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다가 비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습관적으로. 네. 아, 그리고 참 아까 우리 안구 건조증은 네, 어떻게 네. 인공 눈물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수술은 없고요. 네. 관리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 인공 눈물 넣으면 돼요?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공 눈물만 넣는 것이 아니고 증상 진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둘은 병원 가는 일단 정도. 병원을 가야 되는 네, 거군요. 병원을 먼저 이게. 오셔서 병원 가야 예, 진단을 받고 몇 단계인지 아유. 확인하시기 아이고. 바랍니다. 갑시다. 가시죠. 아유. 가세요. 정말. 알았어요. 예. 자, 백내장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눈을 건강하게 해야 이런 게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한방진료실은 배효상 선생님께서 열어주실 텐데요. 눈 건강 관리법, 어떤 비법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한방 진료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 백내장 발병 위험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한방 진료실에서는요. 기름샘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샘을 기름샘? 기름샘? 눈에 있는 기름샘을 청소해? 예, 맞습니다. 그걸 뭘로 청소해?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요, 눈에 수분을 공급하고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이봄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 기름이 분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노폐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세먼지 또 화장을 하잖아요. 눈화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노폐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눈화장을 매일 이렇게 하죠. 이보 선생님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요. 막 속눈썹 풀 이렇게 붙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클렌징을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내 기름샘이 막혔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기름샘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눈에 이물감이 들어서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노란 좁쌀 같은 것이 돋아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샘인 마이봄샘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평소 이렇게 노란 기름샘이 많이 보였다면 마이봄샘이 자주 막혀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이봄샘을 뚫어줘서 눈꺼풀 위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이봄샘을 뚫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잘 분비하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먼저요, 눈 주변을 따뜻하게 온열팩으로 혈액순환을 좀 높여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집에 있는 뭐 면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양말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면으로 된 재질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반대가 잘 나오니까 그걸 준비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결명자입니다. 만약에 결명자가 없으시면 팥을 준비하셔도 좋겠는데요. 결명자 같은 경우는 눈의 충혈도 줄여주게 되고요. 시력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고 시신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눈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명자를요, 면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흘렸는데, 잘 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면포 주머니를 가지고요. 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면포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것을 눈 주변에 이렇게 2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름샘 자체에서 기름 분비가 좀 원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면봉을 가지고
눈꺼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내주셔서요. 네. 밑에 있는 기름센 부분에 있는 기름 자체를 제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기름센 청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 기름샘 청소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눈 지압법도 알려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눈물샘 자체가 분비되는 부분이 이 영양열부터 시작을 돼요. 그래서 코 주변의 영양열을 저같이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안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면 한방에서는 승급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안쪽으로 쭉 눌러주시면 밑에 있는 눈꺼풀이 살짝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죠? 네, 네. 살짝 한 10초간 눌러주시게 되면 눈물이 약간 분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극을 주시게 되면 눈물도 좀 분비하고 또 기름샘도 원활하게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해야 건조하니까. 되겠는데요. 좀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뭔가 좀 눈 속에서 쏟아지는 느낌이 벌써 들어요. 오. 그리고 우리는 슬픈 영화를 많이 봐야 되겠어. 좀 드라마도 슬픈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해야 돼. 그거 볼 때 그렇게 눈물이 잘 나오는데. 알았어요. 네. 네, 지압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눈은 좀 촉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건조하면 뭔가 탈이 나기 마련이니까 눈을 언제나 좀 촉촉하게 지압법 네, 네. 통해서도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요가 한번 또 네. 봐야죠. 부부 요가 강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원장님. 아주 새롭게 준비하셨네요. 네. 아, 근데 요가에도 눈 건강을 지켜줄 동작이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눈 건강 요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젊은 세대분들 못지않게 중년 세대분들도 스마트폰 참 많이 보시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눈 건강에 대한 집중이 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눈의 피로를 좀 풀어주고요. 눈의 초점을 여기저기 많이 바꾸어서 눈 건강에 대한 유지를 지켜줄 수 있는 눈 건강 요가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손바닥을 서로 맞대어서 열감이 느껴질 때까지 10초 이상 따뜻하게 비벼줍니다. 자, 손에서 온기가 느껴진다면 눈을 감고 눈 위에 가볍게 올려줄게요. 자, 온기가 사라지면 다시 손을 떼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손바닥을 충분히 비비신 후에 자, 눈을 너무 세게는 누르지 않고 눈 위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자, 온기가 사라지면 손을 떼고 자, 이제 눈 근육 운동을 같이 해볼게요.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자,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좌우로 넓게 벌려줍니다. 얼굴을 돌리거나 얼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만 먼저 오른손 끝을 지그시 바라봤다가 시선을 옮겨서 왼손 끝을 바라봅니다. 네, 한 번 더. 자, 시선 오른손 끝 바라보고 자, 시선을 옮겨서 왼손 끝을 바라볼게요. 시선 먼저 중앙으로 돌아와서 자, 양손을 모으시고 자, 이번에는 위아래로 운동을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위에 왼손을 아래쪽에 두고 자, 이때 눈썹을 들어서 이마 근육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시선으로만 오른손 끝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네, 시선을 옮겨서 왼손 끝을 바라볼게요. 네, 한 번 더 천천히 오른손 끝을 지그시 바라보고 왼손 끝도 자, 지그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선 중앙으로 돌아오고 자, 양손을 풀어서 이제 오른손만 앞으로 먼저 뻗어 보세요. 자, 시선은 오른손 끝을 응시하고 원 그리기 운동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손끝을 자, 위로 크게 원을 그려내실 때 시선으로만 이 손끝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아래로 오른쪽으로. 자, 이마를 올리지 않고 눈썹을 올리지 않고 위로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반복을 자주 하시다 보면 눈으로만 운동이 더 편안하게 되실 거예요. 시선 먼저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내려놓고 자, 왼손을 준비해 보세요. 왼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시선 먼저 손끝을 보고 자, 왼쪽으로 옮겨서 위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시선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자, 손끝을 그저 응시하도록 할게요. 자, 크고 느리게 손끝 원을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자, 시선 먼저 중앙으로 돌아와서 손 풀고 자, 이번에는 눈동자 원근에 대한 운동, 움직임 같이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30cm 앞쪽에 두고 이 손끝을 그저 지그시 바라봅니다. 자, 시선은 그대로 두고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두신 후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지그시 바라보도록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끝을 30cm 앞쪽에 손끝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시선 그대로 두고 손만 내리셔서 자, 가장 먼 곳을 응시해 볼게요. 네, 눈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오늘의 요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저희 딸도 스마트폰을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럴 때 저희 부부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잊지도 않은 새, 저기 새 있다 그러기도 하고 네, 자주 눈 운동을 좀 시키는데요. 눈에 피로감이 좀 들거나 주변 가족분들이 피로감을 좀 호소할 땐 가르쳐주면서 같이 연습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합장해서 이마에 붙이고 네, 고개 숙여있게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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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훈, 김수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 건강을 위한 요가였습니다. 네, 눈이 맑아지는 느낌. 네, 네. 운동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눈동자에 굴리는 게 좋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보은 선생님인데요. 장수밥상 시간입니다. 네. 네. 눈 건강 지키려면은요, 무엇보다 먹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요, 오늘 눈 건강이라 그래서 진짜 두말라이 할 것 없이 딱 이 재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네. 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고등어를 선택했는데요. 오늘은요, 고등어 살만 이용해서 먹는 고등어 강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좋죠. 고등어로 강정은 네.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고등어가 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의 DHA는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눈문샘을 튼튼하게 해줘서 눈물 분비에 지장이 없게 해서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고등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의 피로도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등어 잡을 때도 이게 눈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딱 움직이고 바다 멀리 쫙 보이고. 네. 네? 그죠? 진짜, 네. 네, 됐고요. 네. 자,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네, 고등어 등푸른 생선. 이게 또 눈에도 도움이 되는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물속에서 잠수를 좀 하잖아요. 네, 그 네. 물속에서 이 고등어 같은 물고기를 보면 눈이 좋아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요, 겁나 빨라요. 그래서 이게 쫓아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이 좋아야 되는 건 예. 맞은인데 그 고등어가 눈에도 좋은 건 정말 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게 오늘 또 강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고등어 강정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제 고등어 준비하시면 고등어를 이제 사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걸 살까요, 예인 씨?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 뭐가 사장님, 좋아요? 어떤 고등어가 좋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똑똑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려면 일단은 등 쪽에 그 무늬 부분이요, 굉장히 선명한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눈동자가 밝아야지. 일단 생선을 살 때는 만약에 눈동자가 좀 탁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갛게 돼 있거나 요거는 좀 삼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싱싱한 걸 사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등어 사갖고 오면은 제가 오늘 준비할 게 바로 고등어 강정이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 제가 마트에 가니까요. 네. 손질이 다 되어 있는 이렇게 필렛을 팔더라고요. 삶아. 그래, 맞아. 예. 요것도 편하죠. 굉장히 오.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요게 일단은 우리 예인 씨처럼 네. 요리를 못하고. 네, 그러면 가시 빼기가 조금 좋고요. 아무래도 네. 손질이 좋으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요거를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 일단은 물을 좀 준비를 하세요. 네. 물을 준비를 해서 요 물에다가요. 저는 그냥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세척할 때 소금물만 풀어서 세척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맛술 2큰술을 넣고요. 맛술. 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소금이거든요. 소금을 넣고 잠깐 녹여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요 생선 살 부분, 요 필렛만 준비를 하면 요걸 네. 요렇게 한 2분 정도 헹궜다가 건졌다가 요렇게 하세요. 이런 선생님 그거 제가 가서 보니까 네. 구이용으로 소금을 아예 뿌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지금 자반이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염도가 약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정에 따로 밑간을 해서 할 거라 네. 굳이 그렇게 그 자반은 안 사셔도 되고요. 만약에 자반을 샀다 그러면 쌀뜨물에다가 조금 염분기를 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요거를 이제 물기를 없게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썰어서 주시는데 네. 자, 요렇게 됐으면 요거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썰어놨잖아요. 그쵸? 진짜 간편하긴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나와 간편하죠. 있는 걸. 그쵸?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고등어 강정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같이 곁들여 먹을 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밥은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씨앗 솥밥이에요. 아? 씨앗 솥밥? 네. 우리가 씨앗 호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맛있죠 그거. 아유 맛있어 그거. 제가 고등어 이제 손질이 끝났으니까 밥을 먼저 안 치고 시작을 할게요. 네. 밥을 안 치려면 제가 밥솥을 갖고 와야 되겠죠. 아, 저 솥밥은 언제나 아 저것도 맛있어요. 사야 되나. 근데 이렇게 각종 씨앗이 들어가니까 더 네. 네. 근데 요게 지금 백미예요. 백미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30분은 물에 담갔다가 또 30분은 체에 건졌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근데 씨앗솥밥을 할 때 가장 맛있는 밥은 바로 이렇게 씨앗을 백미와 같이 섞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차련미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요 차련미는 일반적으로 백미보다는 한 2, 30분 정도 조금만 더 불리시면 훨씬 더 그쵸.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요. 솥밥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씨앗이니까 네. 씨앗 솥밥은 다 요런 거죠, 뭐. 요거.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그다음에 여기 잣도 있죠. 네. 근데 요 세 가지를요 마른 팬에서 한번 볶아주세요. 마른 팬에서 한번 볶은 다음에 밥을 짓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오죠. 자, 그냥 섞습니다. 야. 기름 안 두르고 그냥 볶으면 아, 돼요. 그럼요. 네. 볶는다 그러죠. 네, 덕음을 한다 그러죠. 덮어준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또 이분 선생님의 팁 중에 하나는 게 차련미를 쓴 거. 네. 이게 왜 팁이 되냐면은요. 우리가 씨앗은 좀 딱딱하잖아요. 네. 백미는 딱딱한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 두 개를 하면은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섞이질 않는데 중간에 약간의 딱딱한 느낌이 있은 중간적인 거 차련미가 들어가니까 저게 이제 균형감을 잡아주면서 맛과 조직감을 다 잡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충지대구나. 요거 팁입니다. 팁. 자, 근데 씨앗 솥밥의 한 가지 팁은요 바로 요거예요. 소금을 2꼬집만 넣어서 밥을 지으세요. 소금을 넣어. 이제 소금 간이래요. 왜냐하면 씨앗이 그냥 물에 섞여서 밥이 짓게 되면 나중에 혹시 씨앗에서 나오는 그 지방 성분 때문에 약간 왜 기름 맛이 나지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그 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딱 2꼬집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밥물을 맞춰요. 저게 비결이네. 야. 밥물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선생님? 밥물은요 우리가 차련미잖아요. 그러니까 차련미니까 조금 덜 넣어야 되나? 아니에요. 현미기 때문에 백미, 차련미를 섞었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1.5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생방송이라 미리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뜸 들인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제가 우리 예인 씨한테 종이 타월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아까 제가 깨끗하게 씻은 고등어를 이렇게 종이 타월에다가 올려서 수분감을 조금 없애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강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강정에 어떻게 돼 있죠? 수분기가 있으면 튀기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분기를 조금 없애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고등어가 이제 안구건조증과 같은 것들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 같은 이제 지금 씨앗밥에 만든 것들, 이 씨앗들도 그 속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비타민 중에요. 눈 비타민이 있죠. 네. 뭐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온다 그러죠? 비타민 뭐였더라? A입니다, A. 근데 이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씨앗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저런 씨앗들도 잘 드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생물 시간에 나왔어.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게. 자, 근데 저는요, 오늘 이 고등어 강정에요. 지금 제가 씨앗솥밥도 했잖아요. 네.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그다음에 잣도 들어가고요. 아, 맛있다. 그다음에 네. 강정이니까 아무래도 향신채가 섞이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파. 파까지. 네.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우리 차윤환 박사님 좋아하는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생강까지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등어의 비린맛을 완전하게 없앨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씹히는 식감이 좋겠지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죽은 너무너무 쉬워요. 부침가루에다가요. 요거 달걀 하나 깨놓고 네. 물 한 4분의 1컵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걸쭉한 상태에 오, 엄청 걸쭉하다. 네, 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요 상태에다가 이제 요거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번 뿌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분감이 없어서 훨씬 잘 붙겠죠. 네. 고등어 밑간은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고등어 밑간이 필요가 없는 네요? 게 오. 아까 소금하고 맛술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밑간이 풍부해요. 자, 이렇게 다 집어넣으세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요걸로 이제 튀길 거예요. 우리 튀기는 건 예인 씨가 우리 오늘 맡아서 해줄 거예요. 네. 저 믿으시죠, 여러분? 네. 튀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튀김은 다 맛있잖아요. 아니, 네. 저렇게 튀기기만 해도 맛있을 것 아니, 같은데. 예인 씨를 저는요, 네. 살짝 지금 못 믿어서 제가 지금 막 였다가 가루를 엄청. 튈까봐 아, 이렇게 잘못하면 넣고 방송사고나. 그 다음에는 요거를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 섞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튀김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튀김 기름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돼요. 자, 예인 씨 제가 튀김 기름을 조금 많이 달궈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라 안 튀겨질까봐 네. 많이 달궈놨기 때문에 지금 조금 끄고 할게요. 네. 아니, 몇 번을 방송 전에 괜찮겠냐고,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네. 넣어보고 이건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정말 맛있어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제 막 시작됐어요, 튀김 소리. 맛있는 밥소리. 기름 온도가 아주 딱이네요. 네, 딱 맞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을 껐어요. 튀김 음식 정말 맛있죠. 우와. 상다리도 맛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는 슬리퍼를 넣어도 맛있다고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차 박사님, 네. 제가 여기 고등어 강정에다가 네. 견과류 저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은 견과류가 갖고 있는 또 눈에 좋은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영양소도 영양이지만 씨앗이기 때문에 눈에 좋습니다. 왜냐? 씨앗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씹으려면 힘을 좀 턱에다 힘을 꽉 줘야 네, 되잖아요. 네. 힘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턱에 많은 피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견과류를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눈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눈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주고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가 있어서 지금 오늘 고등어만 먹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씨앗까지 넣어서 강정을 만들었다는 게 눈 건강에 정말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색깔 올라온 거 보세요. 노릇하게 지금 너무 잘 튀겨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인 씨 여기 네. 볼에다가 왜
물가에 내놓은 애 같죠? 하라고 그랬으면서 내가 다 해줄라 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건져서 여기다 놓으세요. 네네. 자, 그랬으면 저는 일단 지금 고등어가 튀겨져 있고 있으니까 이제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 강정 양념을 만들 건데 이건 너무 쉬워요. 불을 킨 상태에서 요거 간장, 그다음에 요거 맛술, 그다음에 요거 식용유예요. 아무래도 식용유가 있어야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제가 맛있게 하려고 고추기름을 좀 넣었어요. 고추기름. 그리고 요게 지금 매실청이에요. 그럼 조금 단맛이 좀 나겠죠. 네. 자, 요 상태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향신채. 그리고 대파. 마늘. 그래야 강정으로 볶았을 때 요게 맛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볶아주세요. 이게 이제 고등어의 비린내 다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 잡아줬죠. 파, 마늘, 양파, 생강 다 들어갔네요. 아니, 또 견과류도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기 때문에 살짝 그 산패취 같은 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렇게 향신채가 들어가면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나쁜 향들을 다 잡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준비된 튀겨놓은 고등어 넣으세요. 우와. 아니, 저 멀리서 보면은 장어 같아요. 저도 느낌이. 장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어 강정인 줄 알았어요. 요거 이제 넣어주시고요. 아, 고등어 맛있죠. 야.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호두 이거 한번 볶아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몬드 그리고 잣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넣어줄 게 뭐냐면 고추, 홍고추, 색감이 또 확 사네요. 청고추 넣어주세요. 아우, 때깔 좋다. 야, 참. 그래서 잘 섞어요. 네. 잘 섞고 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 예인 씨는 이쪽에 있는 걸 좀 볶아주실래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맛이 나면 더 좋잖아요. 만약에 당뇨가 있어서 나는 설탕을 못 먹는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양파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없다 하실 분은 양파 대신에 요거 설탕 넣고요. 네. 그다음에 물엿 윤기나라고 조금 넣어주세요.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명절 같아. 근데 뭐 지금 넣는 그 레시피 속의 설탕 양을 보니까 저 정도는 아, 네. 거의 안 넣으셨어요. 이 네. 정도면 그렇죠? 뭐. 그리고 네, 네. 약간 고소한 맛 나라고 참기름에다가 통깨. 야, 이게 벌써 이게 냄새가 좋으니까 네. 바로 재채기가 나오면서 막 이제 입이 준비를 하네요.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만 볶으면 되는데 네. 다 볶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 우리 예인 씨가 지금 볶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겠죠? 자, 그랬으면 밥이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씨앗솥밥에 밥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 뜸이 다 들었나요? 네, 뜸 다 들었어요. 과연? 와. 이렇게. 밥 보세요. 와우. 저 무쇠솥. 오. 아니, 식감이 좋을 것 맛있겠죠? 같아요. 네. 식감도 너무 좋겠죠. 어우. 근데 요거 씨앗솥밥은요 차가워도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금 넣어드렸어요.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지금 요거 만든 거 좀 덜어드릴게요. 한번 네. 잡숴 보세요. 일단 밥맛만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오. 이거 왠지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저기 이름 뭐니? 약식이라 그러나요? 그 네. 느낌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색깔 약간만 넣어주면 약식 네. 느낌 나겠어요. 네. 아우, 고소하면서 씹히는 맛도 있고. 진짜 말씀대로 이거 밥이 식었는데도 식은 밥이 맛있네요. 네. 와. 그래서 씨앗솥밥은 찬밥으로 잡수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요. 또 많이 씹어야 되니까. 찬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진짜 고소하네요. 지금 밥만 드시고 계시니까 이제 고등어 강정도 나왔어요. 아, 야, 고등어 강정도 한번 잡숴 보세요. 거기에 느껴지는 견과류 맛이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세요. 우와. 네. 도 고등어 강정. 어. 어때요? 고등어 자체로도 맛있는데 거기에 옷이 입혀져서 거기에 씹히는 맛이 이렇게 쫄깃한 식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예인 씨 한번 잡숴 보세요. 견과류가 또 입에 싹 씹히잖아요. 이거 뭐 한 3, 4중으로 입안에서 행복감이 돌아요. 전혀 먹어보니까 아까 저희가 장어 얘기 살짝 했잖아요.
장어강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냄새를 맡았을 때는 약간 전분기와 또 양파 향 때문에 굉장히 고급 중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맛을 딱 보니까 완전 전통 한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식감도 너무 좋고 고등어의 향이 완전 살아있네요. 우리 배우상 선생님 오랜만에 제 거 음식 잡수신데 어떠세요? 원래 고등어가. 고등어를 잘 안 먹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리 먹어도 네. 뭐 느끼하지도 않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살코기 진짜 부드럽고 그러니까. 비린맛 있죠. 고등어 비린맛 싫어하시는 분들. 네. 아니, 전혀 하나도 걱정할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럴 것 오히려 고소해요. 같아요. 고등어는 이제 구이 아니면 조림이라서 맨날 싸우거든요. 구이가 맛있니, 조림이 맛있니. 네. 오늘 이제 고등어 강정이 거기에 그쵸. 하나가 딱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 고등어 강정이랑 마늘 하나 딱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꼭 씨앗솥밥하고 고등어 강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맞춘 이유가 있어요. 씨앗솥밥 먹다 보면 약간 씨앗의 그 고소함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매콤하면서도 아까 고추기름 넣기 때문에 좀 칼칼한 맛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고등어랑 같이 잡수시면 이게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찬 선생님은 칼칼한 게 어떠세요? 이거군요. 저는 사실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안 좋아하세요? 되게 달콤하고 이거 맛있는데. 눈 건강에 좋은데. 네. 근데 아마 비린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고등어 싱싱한 거 정말 맛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 먹으니까 너무 좋네. 네. 저는 이런 고등어를 거 전혀 정말 알아요.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아무런 반찬 없이 고등어만 살짝 구워서 네.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진짜 해 고등어가 먹어봐야겠네요. 얼마나 맛있으면 일제시대 때는 뇌물 쓸 때 고등어 두 마리 가져와서 그게 사바사바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맞아, 야. 맞아. 사바사바 한다 그러는 게 네, 이거 네. 아니에요? 고등어 두 마리를 가서. 네. 아, 자,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백내장, 든든한 장수 밥상으로 건강하게 눈 관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 강정입니다. 고등어는 살만 발라진 걸로 준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다음 맛술과 소금을 푼 물에 헹궈 비린내를 없애줄 건데요. 헹궈낸 고등어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서 준비해둡니다. 이제 채소를 손질해 볼까요? 대파는 흰 부분만 준비해 1cm로 썰어주고 양파는 사방 2cm로 잘라둡니다. 마늘과 생강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고추는 잘게 썰어줍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고등어를 부쳐볼까요? 부침가루에 물과 달걀을 잘 섞어 걸쭉한 반죽 물을 만들어 고등어를 버무려주고 달궈진 팬에 바싹 익혀줍니다. 소스를 만들 땐 팬에 기름을 둘러 향신채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기름, 진간장, 맛술, 매실청, 설탕을 넣어 버무리다가 견과류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이제 고등어의 양념이 잘 배면 불을 끄고 물엿,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려 고등어 강정을 완성합니다. 중년을 위협하는 안질환 백내장, 눈 건강에 좋은 장수밥상 레시피로 건강하게 눈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고등어 강정도 맛있지만 씨앗밥. 그렇죠. 밥도 맛있고. 둘이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오늘 우리가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 눈 건강 방법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비법들도 배웠고요. 네. 저는 이 백내장이 실명 원인 1위라는 사실 굉장히 놀랐고, 뭐 40, 50대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관리 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천 원장님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사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눈 건강을 생각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확실히 이제 저 차윤환 박사님하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갈게요, 원장님. 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 이런 거 꼭 잊지 마세요 하는 게 있으면 그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그리고 시력 저하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시면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셔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백내장과 같은 위험한 안질환을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40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 눈은 정말 눈이 뿌여면요. 맞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까지 이렇게 뿌예요. 어지럽고. 근데 이게 오래 진행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경을 써서 눈이 또렷해지잖아요. 네. 어색해. 그러니까 뿌연 대로 사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 네. 전에 눈 건강 관리 신경 쓰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쭉 쳤는데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보너스 쉬는 받은 거죠.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오히려 저희는 일주일 내내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뭔가 이번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간 듯한 예.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 또다시 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잘 보내시고요. 특히나 날이 꽤 쌀쌀합니다. 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